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이 함께 느껴지는 정말 예쁜 가방인데요. 반짝이는 금색 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을 합사시켜서 만들어준 특이한 가방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재료가 좀 많은데요. 우선 가방의 전체적인 베이스가 되어줄 화이트 링구사 50g짜리 2볼 준비해 주시고요. 가방의 배색으로 사용될 카롤 실 31번 한 볼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금사 포인트로 활용해줄 금색 메탈사도 준비해 주세요. 양쪽에 개고리가 달려있는 얇은 굵기의 체인이에요. 여기 개고리 끝부분부터 반대쪽 끝부분까지 약 120cm 정도 되는 길이이고요. 얇은 체인이어서 체인 하나의 크기는 약 0.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방의 앞쪽 장식으로 사용해줄 22mm짜리 리본 단추입니다. 얘가 있어야 예쁘니까 꼭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방 바닥으로 사용될 가죽 바닥인데요. 38개의 타공이 되어 있고 세로는 5cm, 가로 길이는 약 18cm가 되는 가죽 바닥입니다. 속고발도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어요. 코바늘은 5.5mm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그리고 줄자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모든 재료는 몽치네 공방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방의 베이스가 되는 화이트 링구사입니다. 링구사는 이런 식으로 심지를 중심으로 뽀글뽀글하게 표현된 이런 실들이 붙어있는 굉장히 독특한 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심지 부분만 재었을 때는 약 2mm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링구사 같은 경우에는 2가닥을 한 번에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카롤 실인데요. 이 카롤 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은은하게 배색 느낌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짙은 브라운과 아주 연한 베이지가 섞여 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링구사하고 굉장히 색깔이 잘 맞아요. 살짝살짝 비치는 갈색의 느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카롤 실은 한 가닥만 사용해서 떠줄 겁니다. 카롤 실의 두께도 약 2mm 정도 되는 굵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에 반짝이는 포인트를 넣어줄 금색 메탈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빈에 조금씩 소분되어서 패키지에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는 양은 적어 보이지만 가방 만들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또 조금 남습니다. 양이 적어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메탈사의 굵기는 줄자로 재어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얇습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감을 표현해 줄 거예요. 근데 너무 얇다 보니까 한 가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2가닥을 사용해 줄 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보빈에서 한 가닥을 꺼내서 2줄을 동시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링구사는 각각 한 줄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타래 중간에서 실을 꺼내주세요. 실타래 겉면에서 실을 찾는 게 더 쉽겠지만 겉에서 실끝을 찾아버리면 뜨는 내내 이 링구사가 뒹굴뒹굴 굴러다닐 거예요. 근데 이 링구사하고 이 메탈사하고 정말 상극이거든요. 2개를 절대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메탈사가 링구사에 살짝만 닿아도 딸려가 버리기 때문에 뜨면서 실이 엉킬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링구사가 웬만하면 가만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실을 뽑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실타래를 찾아주시고 한 볼 한 볼 각각 모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링구사 2줄을 한 번에 잡아주시고 카롤 실도 역시 가운데에서 실끝을 뽑아서 함께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메탈사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보빈에서 한 가닥씩 꺼내서 이런 식으로 총 5가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왼손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이 메탈사는 여러분의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고요. 이 링구사와 카롤실은 왼쪽 바닥에 내려놔서 서로 완전히 분리시켜준 다음에 위쪽으로 실이 자연스럽게 딸려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뜨게 되면 메탈사는 계속 얘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떠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들은 바닥에 내려놓고 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5가닥의 실을 모두 손에 잡아주셨다면 가죽 바닥과 코바늘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바닥 부분은 속고발 부분이 겉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튀어나와 있는 속고발 찡에 바깥 부분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평평한 부분이 뒤로 가고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점이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속코발 있는 부분 바로 위쪽 구멍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9호 코바늘이 이 구멍에 굉장히 뻑뻑하긴 하지만 쑥쑥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 첫 번째 단 뜨실 때는 손이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호스의 바늘을 사용하면 이 많은 실들을 한 번에 걸어서 빼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9호 코바늘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첫 단 떠줄게요. 자, 여기 걸려있는 실들 모두 한 번에 이 고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걸어주시고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처음 매듭을 지어주셨다면 이제 다시 방금 들어갔던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첫 번째 코를 떠줄게요. 자, 이때부터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감으면서 뜰게요. 실을 전부 끌고 옵니다. 실 끌고 올 때 바늘에서 한 가닥이라도 빠지는 실이 없도록 주의해가면서 전체를 끌고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떠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줍니다. 자, 여기 평평한 부분은 계속 짧은뜨기를 하나만 넣어줄 거고요. 여기 둥근 코너 부분에서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멍 부분 한 코에 하나씩 쭉 넣고 여기에서 영상 재생시켜주시면 됩니다. 실 모두 끌고 와서 살짝 늘려주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바닥에 앞쪽 부분에 붙어있지 않고 살짝 늘려서 이 높이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이를 눌려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다음 코에도 바늘 찔러 넣고 뒤쪽에 꼬리실 같이 감고 뜨고 실이 한 가닥도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쭉 늘려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평평한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반대쪽 속코발 바로 윗부분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자, 이렇게 평평한 부분, 속코발 바로 위쪽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 코너가 되는 부분에 처음 시작 코는 두 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규칙이 있어요. 지금 이 코에 짧은뜨기 두 코 늘려뜨기 해줄 거고요. 그 옆에 코는 그대로 한 코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코에다가도 두 코 늘려뜨기, 그 옆에는 그냥 한 코, 그리고 여기 두 코 늘려뜨기 해준 다음에 그러면 또 여기랑 마주보는 위치가 되겠죠? 여기는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코너의 시작 부분 똑같이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또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같은 코에 하나 더. 여기 총 2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2개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또다시 짧은뜨기를 하나만 넣어주시고요. 그 옆에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 부분 넘어와서는 다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속코발 바로 위쪽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고 올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둥근 부분에 또다시 코늘림을 해가면서 떠줄게요. 자, 2코, 1코, 2코, 1코, 2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너 부분에 2코 넣어주시고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하나 넣어주세요. 그 옆에 부분에다가는 2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부분에다가는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2개 넣어주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혹시 중간에 한 가닥 빠졌다면 반드시 이렇게 바늘 다시 끼워서 모든 실이 바늘에 걸릴 수 있도록 해가면서 떠주세요.
자, 2개 넣어주고요. 이제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는 지금 이 첫 번째 단을 마무리할 때만 해주고 이 다음에 옆면을 뜰 때는 빼뜨기 없이 편하게 떠줄 겁니다. 자, 단수링 체크되어 있는 이 위치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다음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사슬 하나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의 첫 번째 코를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2번째 단부터는 바로 전에 빼뜨기하고 기둥사슬코 세웠던 이 작업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단수링을 잘 걸어놓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이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 높이가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처음 위치가 어딘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코에다가 이런 식으로 단스링을 계속 표시를 해가면서 단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너무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아래쪽에다가 단스링으로 살짝 체크를 해놓고 이 위쪽 단스링은 빼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단을 뜨고 정확한 마지막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번 2번째 단부터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링구 사이다 보니까 코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합사하는 실도 있고 또 이 금색깔 실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가 보여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편모를 바라봤을 때는 코가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을 바라보고 뜨지 마시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윗부분을 돌려서 위쪽을 보시면 코가 굉장히 잘 보여서 특별히 코가 보이지 않아서 어렵다 하시는 점은 없을 겁니다.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뭐 중간에 빼뜨기도 없고 기둥사슬코도 없고 그냥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뜰 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떠버리면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게 떠질 수도 있어요. 일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거나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뜨실 경우에 그럴 수 있으니까 손에 힘을 약간 풀고 자연스럽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위쪽에 조인끈 작업을 해줄 거라서 옆면이 좀 울퉁불퉁 떠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르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에 힘을 약간 풀고 뜨셔야 약간 봉긋한 느낌이 더 잘 살아나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뜨지 마세요. 자, 여기 코너 부분까지 왔는데요. 코너 부분 전단에서 코늘림 해줬던 거 잘 기억했다가 위치가 바로바로 파악이 되니까 그 윗부분에다가 짧은뜨기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해가면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한 코만 넣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위에도 그대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중간 코는 코늘림 했기 때문에 위쪽에 보이는 사슬이 2개일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2코 모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코늘림은 첫 번째 단에서만 해주고요. 이 2번째 단에서는 코늘림 없어요. 그 옆에는 한 코만 넣었던 코, 그대로 위쪽에 한 코. 그 밑에 코늘림 했던 코, 이렇게 위쪽에 사슬 2개 잘 찾아서 둘 다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부터 또다시 쭉 반복이죠. 얘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쭉 짧은뜨기만 뜨는 거라서 여기 반대쪽 코너 부분에서도 전단에서 코늘림 했었던 코 놓치는 코 없도록 잘 체크해가면서 뜨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모두 돌아와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첫 단 마무리했을 때 빼뜨기랑 기둥사슬 코가 있어서 살짝 벌어져 보일 거예요. 여기 주의하시고요. 이 다음 단부터는 이런 거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단 부분만 살짝 벌어져 있는데 이거 잘 건너뛰셔서 단스링 체크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이렇게 단스링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 위치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다시 첫 코가 되겠죠. 단스링 체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단스링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한 코. 쭉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스링 체크되어 있는 곳까지 한 바퀴 돌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 한 바퀴 돌아왔고요.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고 첫 번째 표시되어 있는 이 코에다가 빼뜨기 없어요.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시하실 분들은 여기 첫 코에다가 또다시 단스링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짧은뜨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도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이어서 코 구분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만약에 코가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왼손의 감각으로 이 위치를 잘 눌러보면서 뜨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코 부분을 눌러보면 뭔가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사슬의 위치가 딱 느껴집니다. 뭉쳐있는 부분과 뭉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이에 살짝 이렇게 바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슬이 있어요. 얘를 손으로 잘 눌러가면서 잘 보이는 부분에서 아, 여기가 사슬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껴보시고 잘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이 감각을 활용해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구사와 카롤실은 가방의 몸통 부분을 뜨는 동안 특별히 실이 끊길 일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뜨다가 엉켜버려서 잘라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실이 끊어지거나 매듭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 실을 연결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탈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탈살을 중간에 새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일단 짧아져 있는 우리가 같이 감고 떴던 메탈살을 손에 잡고 그대로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 넣은 다음에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완성시키지 않은 이 미완성 짧은뜨기 상태에서 새로 가지고 올 메탈살을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닥 가지고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잡고 뜨던 이 실에다가 그대로 합사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지금 메탈사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금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잡고 쭉 뜨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카롤실이나 링구사가 끊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잡고 뜨던 실은 뒤쪽에 빼주시고 새로 잡고 뜰 이 실만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닥이 뒤쪽에 생길 텐데요. 얘는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잘 잡아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새로 잡고 뜨는 실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뜰 때는 뒤쪽에 생기는 네 가닥의 실을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감으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13cm까지 단을 올려줄 거예요. 줄자를 가지고 와서 얘는 지금 완성된 가방인데요. 이 앞쪽에서 보이는 이 옆면부터 가장 위쪽, 지금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돌아 짧은뜨기 바로 아래쪽부터 이렇게 옆선의 크기를 재보면 13cm입니다. 13cm 정도 옆면을 올려줬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아래쪽 구멍부터 재어보면 약 15cm예요. 자, 여기 단스링을 꽂아놓은 이 위치부터 쭉 타고 올라오면 한 이쯤이 첫 번째 시작 지점일 것 같아요. 만약에 단스링으로 체크를 꼬박꼬박 잘 하셨던 분들은 단스링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빼뜨기 없이 그대로 쭉 빙글빙글 짧은뜨기를 떠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 이 마지막 부분과 여기 처음 부분에 빼뜨기를 했다고 해도 살짝 생기는 단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단에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되돌아 짧은뜨기는 뜨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뜨는 방법은 짧은뜨기하고 동일해요. 자, 근데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넣어줬었던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 코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뜨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바늘을 찔러 넣고요. 사슬 머리에다가 찔러 넣으시면 돼요. 계속 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을 끌고 앞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뜨듯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코에도 되돌아 짧은뜨기도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돼요. 바늘에서 실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코도.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을 해줄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반대쪽까지 쭉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를 돌아와서 여기가 우리 처음에 되돌아 짧은뜨기 해줬던 시작점인데요. 여기 사이에 있는 마지막 코까지 모두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실을 모두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고요. 여기 실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살짝 들려있기 때문에 덮어가지고 한 바퀴를 그대로 감싸줄게요. 코바늘을 사용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한번 뺐다가 그대로 뒤쪽으로 넣어서 이제 이 뒤쪽에 이 실들을 숨겨줘야 하는데요. 실 가닥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덧바늘에 모두 끼우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눠서 해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덧바늘에 끼워볼게요. 자, 일단 반 정도를 끼워주시고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대로 뒤쪽에 쭉쭉 통과시켜서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남은 반도 덧바늘에 끼워서 숨길게요. 자, 앞쪽에서 봤을 때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실을 숨겨주시고 이쪽으로 빼주신 실은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임끈을 만들어서 가방에 조임끈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추도 달아줄 겁니다. 자, 조임끈을 만들 때는 우리 지금까지는 링구사를 2겹을 잡았잖아요. 조임끈을 링구사 2겹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조임끈을 뜰 때는 링구사 1줄, 그리고 카롤 1줄, 그 다음에 메탈사는 2겹도 괜찮고 1겹도 괜찮아요. 저는 2겹을 잡고 떠줄게요. 자, 이렇게 링구사 1가닥, 그 다음에 카롤실 1가닥, 메탈실 2가닥을 잡고 조임끈을 떠주겠습니다. 조임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슬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실이 이렇게 합치면 제법 두께가 되기 때문에 이중 사슬뜨기나 새우뜨기로 해주는 것보다 그냥 사슬뜨기로 떠주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여기 꼬리실 살짝만 남겨두고요. 그대로 바늘을 걸어주고 매듭사슬 한번 지어줍니다.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넷. 자, 저는 총 50cm가 되는 끈을 2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사슬뜨기를 떠주시는데 너무 느슨하게 뜨시면 별로 안 예쁘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이쪽 손에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이 바늘에도 힘을 주고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50cm 될 때까지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50cm 정도를 사슬뜨기로 쭉 떠줬습니다. 여기도 여유를 남겨놓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빼주시지 마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해준 이 방법과 동일하게 끈을 1줄 더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도 살짝 꼬리실 남겨놓고 매듭사슬부터 쭉 사슬뜨기를 50cm 올려주시면 됩니다. 50cm의 사슬뜨기 끈 총 2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50cm 정도가 되는 조임끈 2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조임끈을 가방에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조임끈의 이 끝부분 있잖아요. 고리, 여기 뒤쪽으로 절대 빼지 마세요. 이 실이 잘 보이지 않는 실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조임끈을 다 연결해주고 나서 이 길이가 너무 길면 얘를 좀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그냥 지금은 이 고리 상태 그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가방을 가지고 와서 리본을 먼저 달아줄 거예요. 근데 여기 단수링이 있는 이쪽 면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반대쪽을 앞쪽으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여기에서 빼뜨기랑 기동사슬코 없이 이렇게 쭉 단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살짝 단차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겉에서 봐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부분 단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뒤쪽 면이 완전히 깔끔하기 때문에 이쪽을 앞쪽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리본은 여기 되돌아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카롤실을 한 가닥 가지고 와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본 뒤쪽에 있는 구멍은 돗바늘이 통과하기에는 조금 작기 때문에 손으로 구멍에다가 이런 식으로 카롤실을 통과해 주시고요. 가운데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바닥 부분부터 바닥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줄게요. 여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 가방을 바닥에 놓고 꾹 누른 상태에서 쭉 타고 올라왔을 때 가운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지점은 이제 조임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서 이 위쪽에서도 이 리본 양쪽 끝에 길이가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줄게요. 저는 이쪽은 10cm고 얘는 10cm가 조금 안 돼서 살짝 이동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가운데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 가운데 위치에다가 지금 실이 통과되어 있잖아요. 바늘을 사용해서 뒤쪽으로 실 한 가닥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실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방금 실을 통과했던 그 구멍이 아닌 다른 구멍으로 이렇게 바늘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좀 전에 여기에서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칸 이동한 이 옆에 구멍으로 바늘을 빼줬습니다. 이쪽 실도 뒤로 이렇게 데리고 가줄게요. 그리고 뒤쪽에서 매듭을 꽉 지어주시면 됩니다. 만나게 되는 두 가닥을 두 번 꽉 매듭 지어줄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세게 당겨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닥은 각각 돗바늘에 끼워서 이렇게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앙 위치를 찾아줬으니까 조임끈이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단수링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단수링을 좀 가지고 와서요. 자, 줄자도 가지고 와서 이 단추를 기준으로 줄자를 아래쪽에 살짝 대줍니다. 우리가 조임끈을 통과할 위치는 여기 되돌아 짧은뜨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요 아래입니다. 거의 단추의 끝부분과 맞물리는 요 라인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단수링 체크도 이 라인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다가 줄자를 살짝 올려놓고요. 0에서 6cm 요 사이에 정확히 가운데에 이 단추가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0과 6 부분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좀 할게요. 자, 6과 가장 가까운 구멍에다가 단수링을 푹 찔러 넣고 그대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만 놔주세요. 자, 여기 0 부분에도 이 클립형 단수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푹 찔러서 그냥 위쪽으로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단수링을 체크를 해놓으셨다면 이제 옆쪽에 단수링 체크를 할 거예요. 이 단수링을 기준으로 7cm를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자, 이 7cm 이 부분과 가장 가까운 구멍에다가 단수링 푹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체크를 해줄게요. 여기도 7cm이기 때문에 여기 분홍색 단수링에 7을 맞춰놓고 0 부분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구멍에다가 푹 찔러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대칭이 되는 이 위치에 단수링을 모두 체크해 주셨다면 이제 옆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 옆면은 이 사이에 폭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구멍에 단수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구멍, 그리고 그 옆에 한 칸 구멍이 있어요. 여기 하나를 비워두고 그 옆에 구멍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세 개의 코인 거예요. 첫 번째 코 단수링, 두 번째 코 비워두고 세 번째 코에 또 단수링. 자, 반대편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코 단수링, 중간 코 비워두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또 단수링.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뒤로 돌려주면 자, 이제 분홍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옆면 단수링부터 7cm 자, 이 0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또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부터 또 7cm를 재어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단수링 체크를 또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이 단수링과 이 단수링 사이가 6cm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사이 부분은 6cm가 꼭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땀에 따라서 이 가방이 더 넓게 떠졌을 수도 있고 좁게 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cm일 수도 있고 7cm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간격 그리고 여기 앞쪽에 해당하는 모든 간격이 일치하고 여기가 살짝 달라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단수링 체크를 모두 해줬으니까 조임끈을 통과해 볼게요. 풀릴 위험이 있는 이 고리가 있는 쪽은 바깥으로 빼놓고요. 여기 꼬리실이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꼬리실 부분에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여러 가닥이 있지만 한 가닥씩 차분히 넣다 보면 모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방의 옆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앞쪽 거 지금 노란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다음 단수링 있는 곳에서는 뒤에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수링에서는 앞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단수링은 또다시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은 앞에서 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에서 앞에, 그 옆에는 앞에서 뒤로, 그리고 여기 분홍색 단수링으로 다시 나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임끈을 통과해주고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거의 똑같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너무 길면 치렁치렁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이 이렇게 조여진 상태에서 조임끈이 너무 길지 않도록 가방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쪽 꼬리실, 여기 반대쪽 꼬리실 모두 숨겨주면 이 정도로 짧아지잖아요. 이 길이가 가방의 끝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반대쪽 조임끈의 꼬리실에도 돗바늘을 연결해줍니다. 자, 방금 전에는 오른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왼쪽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왼쪽 옆면을 보고요. 자, 여기에서도 왼쪽 옆면 중에 또 다시 왼쪽 구멍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구멍에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뒤쪽으로 와서 안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자, 여기는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와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먼저 통과한 실에 이 몸통 부분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실이 엉켜버리게 되면 조임끈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통과해둔 끈을 이렇게 사이를 비집고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조심히 연결해주세요. 여기는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여기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밖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양쪽 길이를 잘 맞춰주세요. 양쪽의 조임끈을 모두 통과해 주셨다면 단수링은 다 빼주셔도 됩니다. 자, 조임끈 양쪽으로 조였다 폈다 하면서 걸리는 부분 없는지 위치가 정확하게 알맞은 위치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길이를 맞춰줄게요. 가방이 이제 이 정도로 항상 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임끈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조임끈을 확 잡아당겼을 때 혹시라도 이 끝에서 조임끈이 빠지지 않도록 끝부분에는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매듭을 지었을 때의 길이까지 모두 감안해서 최종 길이를 결정하고 여기에서 좀 더 풀어주던지 아니면 살짝 남은 실로 조금 더 떠주시던지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매듭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있는 실은 가위로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바짝 자르면 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잘라서 끝부분
잘라주시면 되고, 여기 반대쪽도 매듭 한번 지어주시고 여기 길이 조절해서 저는 지금 이 길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그대로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매듭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꽉 조여주고 여기에서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너무 바짝 자르지는 마세요. 어차피 링구사가 이렇게 잔털들이 잔뜩 있는 실이라 살짝 길게 잘라줘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따로 마무리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바짝 잘라주는 걸로 끝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 체인을 연결해줄 건데요. 체인 연결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체인 끝부분에 개고리 2개가 있잖아요. 이 개고리 2개를 가방 양 옆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고리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조임끈 부분이 있고 이 조임끈의 중앙 부분 있잖아요. 가방의 가장 옆면 부분, 이 옆면을 잘 찾아서 짧은뜨기 코 하나를 이렇게 통과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조임끈 들어갔던 위치거든요. 이 위치 가운데 부분, 여기 하나의 코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고리를 안쪽에서 넣어서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위치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양을 위해서 안쪽에 링구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꽉 차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닥의 실을 합사해서 트위드 느낌이 나는 귀여운 크로스백을 만들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